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거든요. 일단 적을게요. 팔종성법이죠. 팔종성법. 인용이라 그랬어요. 네, 요거 올려서 예디용으로 표기를 해줬다. 중세국어 때 팔종성법이었고 기본적으로 용비어천가 시절에는 동성부용 추성 다 쓰고 있다가 팔종성법 근대국어 때 이제 칠종성법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격조사 이제 표기하는 거는 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국어에는 지금 이하고 가하고 같이 존재하잖아요. 이 중세국어 때는 이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 쓰임이 세 가지로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문제 진짜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예요. 앞말 받침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내가 사람이라고 쓰고 싶어요. 사람이라고 쓰고 싶으면은 사람에다가 여기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 이를 붙여줬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고녀석 이어적기 들어가니까 사람이라고 적는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요. 모음으로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이다 이거죠.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짝대기를 그어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어떤 거였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붙여가라고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옛날에 붙여는 우리 부계음화가 없었기 때문에 붙여 이렇게 썼습니다. 자, 부처에다가 얘가 지금 뭐야? 얘는 정확히 설명하면 반모음 2 더하기 어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대기만 그어서 표기해주면 된다. 즉, 부태처럼 됐다라는 거죠. 앞말 모음이 이나 반모음 2로 끝났어요. 그랬을 때는 표기를 하지 않는 영형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뿌리가라고 제가 쓰고 싶어요. 뿌리가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럼 옛날에 불휘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다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휘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씁니다. 대표적인 형태의 위, 왜, 요 녀석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반모음 더하기 반모음 형태예요. 반모음. 네, 알겠죠? 자, 권희연님 11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축격조사 봤으니까 이제 목적격조사 보면 참 좋겠죠. 목적격 조사는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을 같은 경우에 뭐야? 사람을 이것처럼 앞말 받침이 있을 때 앞말 받침이 있을 때 앞말 받침이 없을 때예요. 그럼 쌤 얘네들은 뭔 차이예요? 아, 보면은 얘는 음성 모음이고 얘는 양성 모음이네요. 맞죠? 즉, 요거를 구분해서 썼다라는 거는 모음 조화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모음 조화 또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죠. 12번째,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 또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무정명사와 유정명사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이제 무정명사와 유정명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무정명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명사를 유정명사는 그러니까 무정명사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명사를 유정명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명사다 이거예요. 현대국어에 들어서서 그 구분은 더 이상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중세국어 때는 약간은 등장을 하니 봐주셔야 하는데 약간 상식적인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 이 끄는 수레 있지.
수레 뜨는 거. 이 수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정명사일까요? 유정명사일까요? 이 무정명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정명사일까요? 무정명사일까요? 아들 사람이잖아요. 유정명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등장을 하니 그것만 봐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정명사일 때 쓰는 관용격 조사가 독특하다 이거예요. 높임 명사일 때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왕 같은 거 죄송해요. 왕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높여야죠. 그럴 때는 시옷을 붙였었다 이겁니다. 귀엽죠? 네, 귀여워요. 네, 죄송해요. 이 시옷을 가져다가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이라고 썼어. 왕의 옷이다라고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확인. 유전명사일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요거예요. 아, 요거 두 개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모음 조화겠죠. 아래 아가 써진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이죠. 아, 앞에다가 또 이제 추가할 게 하나가 더 생겼네요. 죄송해요. 플러스 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다라는 거죠. 중성 모음이다.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 요 녀석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나와져 있는 것이 대다수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현대어 풀이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현대어 풀이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 점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현대어 풀이가 항상 같이 존재하니 그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로 써요. 뭐뭐에로 쓰이는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를 봐서 같은 라인에 있는 녀석이 애로 해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의로 해석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녀석은 관용격 조사로 쓰인 거죠.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격조사 볼게요. 혹격조사는 말 그대로 사람을 부를 때 뭔가를 부를 때 쓰는 방식인데 재밌는 사실은 혹격조사는 뭐 별게 없지만 높임의 혹격조사가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임금하, 뭐뭐 하라는 거죠. 뭐뭐 하가 붙었다는 거예요. 임금하, 임금님, 임금님이시여, 임금이시여라는 거죠. 뭐뭐시여 이런 것처럼 혹격조사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 중에서도 중요한 거. 보도사나 부사격 조사는 그 쓰임이나 형태가 현대국어와 굉장히 유사해요. 보면 대충 알고요. 현대어 풀이를 보시면 돼요. 근데 비교 부사격 조사는 한번 따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비교 부사격 조사는 같은 애가 쓰였는데 어떤 애는 그냥 부사격 조사고 어떤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야. 그렇다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현대어 풀이를 읽는 거고 비교 부사격 조사는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뭐 도금, 뭐뭐 라와 뭐뭐 애 같은 거 있어요. 나란 말싸미 중기계에 달아 라고 섰을 적에 나란 말싸미 중기계 다르대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대. 그러면 뭐뭐 과로 쓰인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거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보자면은 15번. 우리 이제 높임 표현 있죠. 이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 중세국어 때는 선어말 어미로서 주로 활용이 된다 이거예요. 선어말 어미로 주로 활용이 된다 이거예요. 자, 높임 표현.
우리 이걸 현대국어하고 비교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현대국어에서의 높임 표현.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높임 표현에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법 요소로 높임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뭐 있죠?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뭐뭐시 이걸로 쓰이고 주체 높임 주격조사로 쓰였을 때는 또 어떤 걸로 쓰이죠? 뭐뭐 깨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거기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주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요. 자, 주격조사 뭐 깨서 사용되고요. 또 특수어휘 쓰이죠. 특수어휘들 뭐 있겠습니까?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여러분들 평소에 높임 표현 굉장히 잘 쓰고 계시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쓰고 계시잖아요. 믿고 있어요. 예. 간접 높임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현대국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객체 높임 목적격 조사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을을 똑같이 쓰고요.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 있죠. 뭐뭐게 있습니다. 특수어휘 중요하죠. 특수어휘 들이다, 엿주다, 오시다, 배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죠? 얘들아,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상대 높임은 말 그대로 말하는 이거 맞아. 이거 중요해요.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듣는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담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객체 높임하고는 달라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였으면 상대 높임은 대화를 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제발 이 점을 꼭 명시를 해주시길 바라요. 청자를 높이는 이 상대 높임이다라는 거죠. 자,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미로 활용이 됩니다. 하십시오체, 뭐 하오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국어 때는 좀 다르다 이거죠. 중세국어 때는 요런 표현들이 선어만 어미로서 주로 활용이 됐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중세국어 이때는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주체 높인 선어말 어미는 시하고 사가 사용돼요. 앞말이 모음이냐 자음으로 끝났냐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면 샤를 쓰겠죠. 자음으로 끝났으면 시를 쓰고요. 그리고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 또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각각의 사용 범주가 달라져요. 앞말 받침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말 받침이 니은, 미음,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 순경어 비읍이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 사용되는 순경어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국어가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중세국어가 끝나고 난 뒤에 죄송해요. 16세기 이후에 순경어 비읍이 사라지면서 반모음 오나 우로 이 사라지는 이제 바뀌는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쓴 형태가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대 높임은 하소서체를 씁니다. 니마 제발 잘 좀 사소서라고 쓰는 것처럼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또한 존재를 했는데 이 아이고 이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이는 기본적으로 평서형일 때 평서문
이승 기본적으로 의문문 이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5가지 정도, 그러니까 16가지죠. 앞에 8종선법까지. 근대국어를 제외하고 띄어쓰기는 근대국어 독립신문이 창간하고 나서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지간한 기출 문제들은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왜냐면 현대국어를 보고서는 현대어 해설을 보고서는 푸는 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끊었다가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이제 문제 또 한 20분 정도를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보면서 대표적인 문제들 보시고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듣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량 걸린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까지 꼭 고려해서 공부, 학습 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